저는 20대 중반에 전부터 오빠, 동생하고 지내던 한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남편과 깨 볶으며 살았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랄까요. 그 기분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제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결혼 후 이듬해에 저는 남편을 쏙 떼닮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형님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으니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하셨고 형님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풀려난 기분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철없는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부모 마음도 알게 될 것이라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낳자 산부인과에 매일 오셔서 사돈, 할아버지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며 축하주를 마셨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시부모님들과 친정의 부모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이 주말이 되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자기 손자라며 서로 아이를 빼앗아 안고 돌봐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데 한잔하자며 저희 집에서 거나하게 술판을 벌려 부어라 마셔라 하며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신 아버님들은 거실에서, 어머님들은 옷방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집 앞 해장국집에서 해장을 하시고 집에 가신 후에야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이 넘쳐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퇴근만 하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안고 놀다가 식사를 했고 아이 목욕도 같이 시켰고 아이가 새벽에 배고파서 울 때도 그녀를 타서 먹이는 등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들 기찬이는 날이 갈수록 남편의 얼굴을 더 닮아갔고 기찬이의 100일 잔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금과 선물도 엄청 많이 받았고 특히 금반지와 금목걸이도 꽤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서 궁리를 한 끝에 양가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사주신 금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해서 기찬이 앞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찬이의 출생을 기점으로 양가 집안은 매일이 축제 분위기였고 주변인들도 우리 가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당연히 우리 부부 사이는 더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지찬이 100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난 그날 남편이 아침에 본사로 출근한 후 손수 차를 몰고 외근을 나갔는데 중앙선을 넘은 차와 정면 충돌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갈비뼈가 장기를 찌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3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보호자가 될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기찬이를 형님 댁에 맡기고 병수발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며 퇴원을 종용하였으나 식물인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 퇴원하지 않고 남편 옆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들도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남편이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냐며 슬슬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남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6년간의 병원 생활을 뒤로한 채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기찬이의 생일에 말이죠. 저는 눈물도 잊은 채 아주버님과 같이 온 기찬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기찬이를 양육해야 하니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어요. 남편의 직장, 자동차 보험회사, 산재보험,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넣어두었던 생명.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남편의 납골당에서 가까운 한적한 곳에 과수원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과수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전 과수원 주인이 잘 가꾸어 놓아서 그런지 첫 해부터 이익이 남았고 부족한 일손은 인근 마을의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0평이 넘는 넓은 과수원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다는 것은 몰랐어요. 저는 농사에 문외한이었거든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해가 가장 뜨거운 몇 시간을 빼고는 쉴 새 없이 노동인력을 가동하며 과수원 일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게 된 면사무소 직원이 제가 남편을 잃고 홀로 과수원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추천받은 노숙인 중 믿음직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줄 테니 농장의 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더군요. 노숙인이라니 듣자마자 화딱지가 났습니다.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을 뭘 믿고 쓰겠냐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면사무소 직원은 그 남자를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책임감도 없이 시간이나 축내고 퇴근했는데 그 남자는 날이 굳어도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술을 권하며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고 물었답니다.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IMF 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 닫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 서류를 놓고 가출을 해버렸답니다. 어렵게 이혼을 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름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을 팔아 빚을 갚게 되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모아 이체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애들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믿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병수였습니다. 고정적인 일자리가 있으면 돈 모으는데 더 도움이 될 테니 좋은 자리 있으면 부디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면사무소 직원의 소개이니 신뢰할 만하겠다 싶어서 며칠 써보고 같이 일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고 하자 김병수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병수 씨는 어떤 일을 시켜도 성실하게 해내더군요. 하루는 저녁을 먹으면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관련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바닥이지만 나름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업가였다고 하더군요.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며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그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찬찬히 바라보니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보기로 하고 큰 돈을 주며 입금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나와 쭉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고 그는 좀 늦긴 했지만 입금을 했다며 통장을 들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촌에서 지내다 보면 운전할 일이 많은데 운전도 곱게 잘하는 모습에 조금씩 믿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병수 씨를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집에서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서 병수 씨에게 갖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병수 씨는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병수 씨가 사용할 가재도구도 주문해 줬습니다. 병수 씨는 컴퓨터를 만진 지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 판매까지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병수 씨는 집을 꾸미고 컴퓨터도 설치했어요. 인터넷도 설치해줬고 유명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역 맘카페에도 홍보글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상담 전화 번호도 개통해서 직거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우리 과수원에 올 수 있도록 했어요. 노인 일자리를 통해 우리 과수원에 와준 할머니들도 일을 잘 해주셨고 팔로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팔지도 못하고 썩히는 과일을 저희 농장에서는 없어서 판매를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수 씨가 아니면 이만큼 안정될 수 없었을 텐데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사실 호감도 생겼고요. 병수 씨의 전략으로 우리 농장은 인근에서 제일 운영을 잘하는 농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수 씨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외식을 제안했어요. 사실 병수 씨를 위해 제 집에 서프라이즈 파티도 준비해뒀죠. 그날은 일찍 일을 마치고 저녁 먹자고 했고 시내에서 가장 비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병수 씨 덕분이라면서 준비한 금일봉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병수 씨는 감격했는지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병수 씨는 우리 집에 처음 오는 것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술을 따라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때 병수 씨는 나를 똑바로 보며 사장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병수 씨의 사정을 아는데 병수 씨는 한 번도 제 가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6년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은 형님 댁에 입양시키고 미친 듯이 농장일 하다가 병수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병수 씨는 이렇게 고운 사장님에게 그렇게 아픈 상처가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병수 씨의 성실함과 스마트한 머리, 추진력에 반했거든요. 이날을 기회로 삼아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비록 촌에서 살지만 그날을 위해 장미꽃이 풀다 침대 위에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병수 씨는 제 손에 이끌려 침대로 왔고 오늘 사장님의 맺힌 한을 풀어줄게요 라고 하더군요. 병원에 누워있던 남편의 채취를 잊은 지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마음속으로 미안해 여보, 이제 나를 놔줘 라고 말한 뒤 병수 씨와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수 씨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눴고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수 씨와 남편의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했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생각은 말고 이제 편하게 지내. 라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께 병수 씨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건강하고 믿음직해 보인다고 좋아하셨고 한 달 뒤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병수 씨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농번기 때 과수원을 오가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병수 씨와 같이 지냈던 노숙인 중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몇 달 뒤에는 예쁜 딸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요. 저희 부부 힘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